안녕하세요. 에스모도 이제 끝났는데요. HLB가 발표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 기사 보면은 리버세란이 글로벌 요거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나왔는데요. 밑에 내려가면은 총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갑상선도 있었고 요거 3상, 그리고 밑에 식도에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은 일단 간에서는 캄렌리주맙이랑 같이 병용을 했었는데요. DCR이 79%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갑상선 이제 3상이었는데 여기서는 MPFS가 22개월 나왔습니다. 대조군은 4개월이니까 대조군 대비 거의 이제 5배 이상 정도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시보군, 그러니까 그냥 놔뒀던 자연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리버세라님을 투여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T세포 쪽에서는 이제 완전 간해가 1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식도에서도 완전 간해가 나왔습니다. 23%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7명이 나왔습니다. 대조군 같은 경우는 이제 3%니까 자연 상태, 그냥 놔뒀던 사람들이랑 보다는 23%니까 대략 이제 20%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대조군에서는 1명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긴 7명이고, 그 외에도 이제 보지 않았던 건데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면은 이제 뭐 비인두 같은 경우에는 95% DCR, 소세포 DCR 80%, 뭐 이렇게 소세포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순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비소세포가 3상이었고 갑상선 3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상은 없고 다 2상이롱, 그 다음에 후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비인두 같은 경우에는 DCR이 95%가 나왔는데, 비인두가 뭐냐면요,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 종이라고 하고 뇌기저에서 영구계에 이르는 인두의 가장 윗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생기는 게 바로 저겁니다. 여기 보면 영구계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영구계라는 것은 입천장의 뒤쪽에 연한 부분을 바로 연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끝 중앙에는 목젖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말로만 하면은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연구계는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연구계입니다. 여기 연한 부분, 혀 뒤를 대보면은 딱딱하지가 않죠. 요게 연구계고, 이 뒤쪽에 목젖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을 벌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소프트 펠릿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게 바로 연구계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거. 연구계는 이제 크게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는 게 팔레트라는 게 9개 있습니다. 요게 경자가 붙었느냐 연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영구계인데요. 이 9개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구강의 윗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구계라고 한다면은 입천장 앞쪽에 딱딱하죠. 혀를 대보면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영구계 같은 경우에 혀를 대보면은 연합니다. 그래서 혀를 앞에다 대면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는 그게 경구계. 그 다음에 뒤에다 댔을 때 연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요게 윗 입술입니다. 혀를 대볼 수 있죠. 딱딱하다. 여기가 바로 경구계고, 그 다음에 뒤쪽에 대면은 연하죠. 이게 바로 영구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젖이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구계라는 것은 요게 입구자잖아요. 입구자. 그리고 요거 개는 덮을개, 그러니까 입을 덮는, 그래서 입의 천장을 이루는 부분을 이제 코안과 입안으로 나누는 부분이 구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기저에서 영구계까지가 이르는 게 비인두라고 될 수가 있고요. 이게 DC가 95% 나왔고, 이거는 예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조기 치료하면은 3분의 1은 5년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기 치료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5년 생존을 하면은 33%보다는 더 미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발표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제 임상학적 유의성도 봤고 피밸류도 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심화해 들어가면요, 많은 분들이 요거 많이 확률도 그래프, PDF라고 하는 거 그릴 때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요거 면적이 확률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요거 Y축은 뭐냐? 이 Y축은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의 범위의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이 Y축은 뭐길래 이 범위의 확률을 구하면은 확률이 나올까?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은 왜 확률이 나올까라는 거죠. 일단 요게 답변으로 이제 Y축은 대략 빈도 정도로 생각하면 편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까지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내려가서 또 보면요, 이제 Y 값은 실제 확률이 아닌 상대적인 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대적인 확률, 이게 상대적인 게 중요한데, 일단 실제 확률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면은 요 넓이를 구해야지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확률은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요게 확률이 나오는 함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PDF라고 하는데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확률 밀도 함수로 보면 되고요. 요게 구간 A에서 B까지는 이제 구하면은 확률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 X는 A에서의 확률은 0이 나오고 B에서도 확률은 0이 나오죠. 다 0인데 이렇게 구간으로 더 이제 적분을 하면은 이제 확률이 나오는데, 이 Y축이 뭔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X축은 이제 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은 이제 넓이는 확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y축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거 그 y축이 확률 아니온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확률 질량 함수랑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y 값을 읽으면은 그냥 그대로 확률입니다. 여기 3분의 1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확률인데 요거랑 확률 밀도 함수랑은 다르죠. 자,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y축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도수 나누기 계급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도수를 늘리고 계급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지는 값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용어들을 다 알면은 이해가 되겠죠. 상대 도수가 뭐냐면은 먼저 도수 분포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도수 분포표는 요렇게 35 이상 40, 뭐 40에서 45 kg 이렇게 적어 놓고요. 학생수가 있습니다. 4, 6, 7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계급, 여기가 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일단 계급의 크기는 또 뭐냐면요, 요 별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5kg씩 나눴잖아요. 5kg씩. 문제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계급의 크기 얼마냐 물어보는데, 여기 140에서 145, 145에서 150, 그래서 5cm씩 이제 나눴죠. 그래서 계급의 넓이므로 크기는 5cm입니다. 그럼 계급의 개수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눴죠. 그래서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급 값은 요 중간을 구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155, 160 해가지고 157.5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수라는 걸 알았고 계급의 크기도 알았습니다. 근데 상대 도수는 뭔지를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계급의 크기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요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이제 되실 테고요. 도수 중에서도 상대 도수는 뭐냐? 이 도수 분포표 아까 봤던 거기 도수의 총합에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 도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의 도수의 비율이 바로 상대 도수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 분자로 들어간 거죠. 아까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이 확률이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실제 확률이 아니라 그 상대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살짝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이제 하던 거 이제 상대 도수로 가면은 이제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 도수의 총합이 있겠죠. 요거 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바로 상대 도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특징은 뭐 당연하게 또 총합은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도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그냥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 이제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문제를 보면 좋은데, 30kg에서 40kg 미만 학생이 상대 도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요거죠. 요게 지금 7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몇 명이냐? 2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20분의 7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5명이네요. 전체가 25명이면은 이렇게 7하면은 0.28이 상대 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 분의 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한 거 분의 이거를 하면은 0.28이 나온다는 것이고, 자, 이를 통해서 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요걸 적분을 하면은 요게 이제 확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요게 이제 계급의 크기를 이제 곱해준다고 했을 때는 상대 도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전체분의 그 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은 왜 이 y축이 확률이 아니냐라는 것은, 이 y축은 요거죠. 요거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계급의 크기까지 적분을 해야지 상대 도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뭐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드리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HAB 리브세라는 SMO 주요 발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PDF에서 y축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